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과실손해보장 보험금 1과목 개념 위주로 이번 강의 보실 텐데요. 눈금원 이론서 보지 말고 해설 노트로만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이론서엔 공식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선 여러분이 잡으셔야 될 게 총 3개로 보시면 되세요. 첫 번째, 각 품목별로 보험금의 종류. 이렇게 있구나. 우리 보험기간, 조사 종류, 곧 보험금의 종류다.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품목에 따라 이런 특성이 있어서 이러한 보상 방법이 생겨났구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겠죠. 세 번째, 그럼 이 과목 조사 종류에서, 조사 방법에서는 그래서 이런 걸 조사하겠구나. 까지. 그러면 이제 이 과목 가셔가지고 여러분 부담이 확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조사해서 이런 계산식이 나왔구나. 이 과목에서 갑자기 멘붕 오시기 전에 지금 전 단계까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과실손해보장, 내품목, 보험금의 종류. 네, 우리 보험기관에서 봤잖아요. 복분자, 경작불능 보험금이 있습니다. 경작불능은 오로지 복분자만. 자, 이 정도로 피해가 크니까 경작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피해 기준이 여기 있네요. 65%래요. 식물체 피해율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분자면 복분자의 피해율, 마늘이면 마늘의 피해율, 경작하는 품목의 피해율. 어떻게 아냐고요? 이건 막 계산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입, 분해, 피해. 가입 면적이 1000. 근데 피해 면적, 피해 이퀄 고사예요. 경작불능에서는. 가입 면적이 1000. 근데 피해, 물론 자조화,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이겠죠. 고사가 만약에 700. 식물체 피해율 70%. 이게 끝. 너무 쉽죠? 네. 근데 이때 이 고사, 우리는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주군이죠. 근데 경작불능에서는 조금 확대시켜요. 그렇다고 용어의 정의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판정 기준을 수확 가능 여부로 봐요. 수확 가능 여부. 그러면 예를 들어 복분자 포기는 죽지는 않았는데 수확이 불가능한 것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고사보다 약간 피해 범위를 확대시켜 주는구나 정도. 자, 계약자가 신청하면 이렇게 피해가 있으면 신청하면 지급하래요.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나 봐요. 네. 자, 크게 경작불능은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 경작불능은 일단 65% 피해가 있는 경우, 그 이상의 피해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피해가 있긴 있는데 65% 미만의 피해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50% 이 정도. 65% 이상의 피해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계약자가 저 경작불능 보험금 신청할게요.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바로 지급하나요? 바로 지급해요. 회사는 신청했으니까 피해 있고?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한 3년 정도 전부터 신청을 하더라도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이름을 후조사라고 이제 명명했어요. 뭘 조사하냐면 보험 목적물을 다 폐기했는지, 산지 폐기. 그 다음에 시장에 유통되지 않았는지. 왜죠? 보험금도 받고 조금 건질 수 있는 거 건져서 판매해서 수익도 얻고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즉 경작불능 보험금은요. 보험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득을 보전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상법에도 나오잖아요. 상실된 이익을 보상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지금까지 들어간 생산비를 일종의 보장을 해줄게. 이런 의미로 가볍게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이게 확인됐어요. 그러면 지급을 합니다. 지급. 자, 이 케이스에서 지급하면 계약 관계가 끝나겠죠? 계약 소멸돼요. 계약 소멸. 자, 경작불능 보장 기간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즉 계약 24시부터 우리 보험기간 받잖아요. 수확 직전까지예요. 제가 수확이 개시되면 경작 다 끝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수학감소보험금 마늘이다 그러면 수학감소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지금 조사해서 보험금 지급받고 끝난 거네요. 아직 남은 기간이 있네요. 남은 기간. 미경과 기간이 있네요. 보험 기간은 수학기 종료 시점까지니까요. 미경과 기간. 그럼 우리 보험료 환급 받아야죠. 그쵸? 아직 보장 기간이 남았잖아요. 또 고개 끄덕거리시면 안 되죠, 여러분. 계약이 소멸되고 환급보험료는 없다. 왜요? 보험료 환급 사유 뭐였어요? 무효, 효력 상실, 계약의 해지. 이들로 인해서 계약관계가 끝나야지 보험료가 환급되는 거고요. 지금 이 케이스는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의무 다 했고,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의무 다 했고, 서로 간의 의무 이행 다 하고 계약이 끝난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환급보험료 또 계산 안 돼요. 네. 이렇구나. 자, 근데 65% 이상인데 두 번째 케이스는요.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아요. 미신청. 왜요? 계약자 입장에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얼마 못 받을 것 같아요. 왜? 경작불능보험금은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달려있거든요. 자부담에 따라. 내가 자기 부담 비율을 40%형으로 해놨어요. 그럼 경작불능보험금은 내가 가입한 보험 가입 금액의 30%밖에 못 받아요. 이따 공식은 잠깐 볼게요. 네. 내가 지금까지 들어간 노력이 얼만데 나 보험금 얼마 못 받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나는 그냥 경작을 지속할래. 지속하면 어차피 손해는 있잖아요. 지금 그쵸? 65% 이상의 큰 손해가 있잖아요. 지속하면 메인이 되는 지금 과실손해보장 같은 경우는 과실손해보험금이 산정되겠죠. 손해가 있으니까. 수학감소보장이라면 수학감소보험금이 산정되겠죠. 그쵸? 그리고 그때는 보험 목적물을 거둬서 판매할 수 있는 걸 판매해서 판매 수익도 올릴 수가 있잖아요. 이거 해당 안 되잖아요. 그때는. 수확량의 감소, 과실의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게 전부 다 폐기돼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손해본 만큼만 지급하는 거니까. 이걸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65% 이상인 경우, 계약자가 신청한 경우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보험회사는 손해율이 크겠죠. 그래서 벼하고 콩, 팥, 이 세 품목은요. 65% 이상이 되면 이거 선택 못해요. 무조건 경작불능보험금 그냥 끝. 뭐 이게 이제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세 품목이에요. 늘어날 수도 있어요. 현재로선 세 품목이다. 이 구조를 아시겠죠.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한 50%밖에 피해율이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경작불능은 대상이 안 되죠. 대상 안 됩니다. 끝. 손해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 50%다. 40%다. 손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손해 무시할 수 없잖아요. 메인이 되는 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이면 과실손해조사 실시해야죠. 과실손해조사. 과실손해조사 대상 농지가 돼요. 그래서 조사해서 메인 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을 받겠죠. 자, 이 구조, 경작불능, 이건 다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자, 그러면 여기 왜 신청한 경우 산지폐기 시장유토 여기 이제 후조사란 이름으로 들어왔다. 지급 후 계약소멸 환급보험료 없음. 지금 예시로 들어놓은 게 그거예요. 자, 가입금액을 500만 원 했는데 보험가입 면적 1000. 근데 첫 번째 조사 식물체 피해율이 670제곱미터로 조사됐어요. 여기 가입 면적이나 수, 고사 면적이나 수 주로 면적으로 합니다. 면적으로. 복분자도 면적 조사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체 피해율이 67%가 나왔네요. 아까 65 이상? 그럼 선택 가능하다. 계약자가 신청하든 미신청하든. 됐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65%가 안 돼요. 그러면 경작불능 지급 안 되죠? 해당이 안 되잖아요. 대상이 아니잖아요. 대신 메인이 되는 보험금을 위해서 과실손해조사 대상 농지가 된다. 그래서 농금원 이론서에 보시면
과실손해조사 대상 농지인 경우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 구조. 자, 근데 모든 경작불능은요, 똑같아요. 세 품목만 빼놓고. 똑같다면서 또 틀리대요. 뭐냐면 일단 분질미가 있어요. 분질미 처음 들어보셨죠? 분질미. 가루쌀. 쌀가루를 만들기 위한 새로 들어온 품목이에요. 24년도에 새로 들어올 거예요. 논작물에. 벼 품목에 이제 벼가 일반 벼와 분질미로 나뉘어져요. 벼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조사료용 벼 말고. 조사료용 벼는 따로 있고요. 이 분질미 경우도 경작불능이 보장이 되는데 이 친구만 65%를 허들로 삼지 않고 허들을 좀 낮춰줘요. 60%로. 이거 계약자 입장에서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 우리 왜 착과감소보험금 보장 수준도 50% 있고 70% 있는데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허들이 낮아졌잖아요. 63% 피해다. 얘는 경작불능보험금 신청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근데 얘는 되잖아요. 그쵸? 첫 번째 분질미 요게 차이가 있고요. 자, 계산 방식은 다 똑같아요. 계산 방식은 우리 이 밑에 계산식이 있는데 그거 먼저 볼게요. 네. 계산 방식은 다 똑같아요. 모든 경작불능보험금 두 품목만 빼놓고 제가 아까 세 품목만 주의하시라. 일단 지급 대상의 분질미 계산 방식이 다른 거 조사료용 벼와 사료용 옥수수 논작물의 조사료용 벼 그다음에 밭작물의 사료용 옥수수 그 친구들은 경작불능만 되거든요. 이 친구들만 빼놓고 다 계산 방법이 똑같아요. 자, 지급 대상에 차이 있는 거 한 품목 그 다음에 계산 방법이 다른 거 두 품목. 네. 그럼 나머지 어떻게 되나 봤더니 1 마이너스 만약에 자기부담 비율이 20%예요. 나누기 2. 그럼 가입금액의 40% 받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쉬운데 이거 이 과목에서 계산 문제 낼까요? 지면 아깝게? 저라면 이렇게 쉬운 거 이 과목에서 안 내요. 그럼 어디서 내요? 1과목 또는 2과목에서 낸다면 함정을 두겠죠. 함정 65% 이상인가? 즉 지급 대상인가? 또는 아까처럼 환급보험료 계산해라. 1과목에서. 없는데 그쵸? 그런 페이크 또는 이런 페이크 이거 주의하셔야죠. 이건 페이크가 아니고 자기부담 비율이 15%면 여기다 넣으면 42.5가 나오잖아요. 42.5 아니에요. 42%.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그러니까 얘는 자기부담 비율만 알면 끝나잖아요. 최저 자기부담 비율이 아예 보장 방식에서 15%가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수입보장 같은 거. 또는 같은 수확감소 보장이지만 밭작물로 가시면 양배추, 팥 주의하셔야 되잖아요. 자기부담 비율. 그런 거. 아, 경작불능은 그냥 출제하기엔 너무 쉬우니까 이런 함정이 있겠구나. 자, 우리 지금 보험금의 종류 하다가 갑자기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일단 복분자는 경작불능이 되고 경작불능은 이런 거더라. 자, 다음 메인이 되는 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은 뭐 내 품목이 다 해당이 되죠. 네. 우리 이론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지금 농금원 이론서를 안 보겠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복분자 OD 무화과 거기 설명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보상하는 재 그리고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할 때. 근데 이론서에 잘못 나와 있는 게 OD 온주밀감 즉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은요. 보상하는 재해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할 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건 사실 OD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OD는 손해액 계산 안 해요. 온주밀감만 해당되는 거예요. 네. 이론서가 뭐처럼 나와 있어도 우리가 찰떡같이 알아 써야 됩니다. 네. 자, 동상의 특약, 동상의 보상하는 재는 동상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손해액을 계산. 감귤은 과수 중에 유일하게 손해액을 계산해요. 농작물 재해보험 중에서 손해액을 계산하는 거. 작물 중에서 온주밀감, 그 다음에 옥수수. 아, 희한하겠다. 이런 옥 이렇게 되네요. 네. 자, 이 외에 나무특약이 또 있죠. 나무특약보험금. 네. 지금은 보통 약관만. 네. 근데 감귤은 얘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 보험의 목적이 같은 과실이죠. 그리고 보험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우리 보험기간 봤잖아요. 주계약 이어서 동상의 특약이 이어져요. 12월 21일부터 동상의 특약이 이어져요. 이건 하나의 형태로 문제가 나오기가 쉬워요. 하나의 형태로.
자, 이제 한 품목씩 들어가 볼게요. 복분자, 여러분 복분자. 복분자. 복분자는 포기라고 한다. 포기. 왜요? 보통의 나무는 이렇게 주간부가 있고 주지가 있고 아주지가 있고 그쵸? 근데 얘는 주간부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제가 그리는 요 이름이 결과모지예요. 결과모지. 얘는 아직 다 안 자란 거죠. 네. 결과지의 엄마가지. 네. 자, 여기에서 이제 꽃이 펴요. 꽃이 피면 보통 꽃대 하나에 한 5개에서 8개 정도 이렇게 꽃송이가 올라와요. 올라오면 얘가 뭐가 돼야 되죠? 그냥 꽃 피면 저절로 열매가 되나요? 수정이 돼야죠. 수정. 수정. 이거 복분자에서 중요하죠. 수정. 수정이 돼야 돼요. 수정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겠죠? 수정 불량한 친구들도 있어요. 걔네들은 어떻게 돼요? 열매로 안 가겠죠. 그럼 농작물 재해보험에선 손해겠네요. 수정이 안 된 거 손해죠.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일반적인 얘들이 다 자라서 일반적인 복분자 밭 클로즈업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 여기에 있는 이 복분자 어느 포기 건지 알 수 있을까요? 1번 포기, 2번 포기, 3번 포기 나올 수 있을까요? 다 엉켜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결과지들이 나와요. 결과모지에서 결과지가 나와요. 수없이 나와요. 자, 땅바닥에 이렇게 떨어진 친구들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또 뿌리가 자라요. 흡지가 자라요. 그러면 이 결과지는 내년에 묘목이 돼요. 결과모지로서요. 그러면 이제 얘가 새로운 결과모지가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구결과모지가 돼요. 이 쓸모없어요. 쓸모없는 건데 그냥 냅두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다 잘라줘야 돼요. 그걸 통상적인 영농 활동으로 보고 만약에 구결과모지를 전정활동 잘라주지 않는다면 인수제한 농지가 돼요. 인수제한 목적물에 있죠. 그렇게 결과모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얘가 다시 결과모지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막 다 이렇게 엉켜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과실들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과실들이.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우리 느끼는 거 저는 3가지 느끼지 않으세요, 여러분? 첫 번째, 아니 얘가 어느 포기 건지 어떻게 알아요? 일반적인 과수는 이렇게 주간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위로 뻗어도 알 수 있잖아요. 요 나무의 것이다. 요 나무 세면 되니까. 얘는 안 돼요. 두 번째, 세기엔 너무 많아요. 그쵸? 너무 많아요. 우리 너무 많아서 못 세는 거 뭐 있었죠? 대추, 매실, 살구. 그래서 어떻게 다 털었죠. 털어서 양을 쟀잖아요. 주당 착과량. 근데 얘는 양을 재자니 다 으깨질 것 같아요. 왜? 복분자 이렇게 생겼잖아요. 경도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과육이. 이거 어느 포기 건지 알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양도 못 재고 이게 복분자의 시작인 거예요. 자, 그러면 복분자는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우리 이번 강의에서의 목적이 품목별 특성에 의해서 이렇게 보상을 하기로 했다. 보상 방식 결정 중에 하나였죠. 자,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적종, 수학감소부장 과수, 포복자든 기타 과수든 뭐부터 시작했죠? 뭐부터요? 나무조사했죠. 실, 비, 고, 수, 기 했잖아요. 그쵸? 나무조사에서 뭐 했어요? 조사 대상 주수 산정했죠. 조사 대상 주수. 시기에 따라서 실, 미, 고, 기. 자, 산정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내가 조사해야 되는 나무예요. 자, 500주예요. 500주 다 사다리 타고 못 논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이거 언제 다 세요? 과실의 기본은 나무조사인데 나무조사를 왜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보장하고자 하는 거, 회사가 보장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나무예요? 아니요. 그건 나무 특이하게 우린 과실이잖아요. 총 몇 개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몇 개가 있고 그 중에 몇 개를 수확했고 몇 개를 손해봤고 우리 지금까지 한 게 그거잖아요. 몇 개를 있는지를 알려면 나무를 먼저 조사해서 이 나무 한 주당 몇 개씩이 열려 있구나.
그래야 전체 과실수가 나오죠. 그래서 나무조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조사 대상 주수 산정에서 몇 개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갔어요? 우리 표본 주 수를 산정했잖아요. 품목별 표본 주 수에. 뭐 420주면 11주 해라. 품목별로 있었잖아요. 표본주 수를 산정했어요. 자, 표본주 위치를 잡았어요. 표본주 위치를 선정하죠. 그 다음에 뭐 하죠? 표본주 위치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요. 여러분 이제 나무 밑에 가셨어요. 표본주가 만약에 5주라고 쳐볼까요? 5주 선정. 5주 밑에 가서 이제 뭐 하실 거예요? 5주에 착과수 또는 낙과수 합계를 세죠. 지금 열려있는 것만 기준으로 해볼게요. 착과수 합계. 1번은 100개, 2번 표본주는 90개, 3번 표본주 80개, 4번 표본주 120개 셀 거 아니에요. 착과수 합계. 했더니 만약에 500개예요. 자, 표본 주수 합계. 5주. 그래서 나온 게 뭐죠? 주당, 착과수 100개 있구나. 100개. 이거 나온 거잖아요. 그쵸? 여기까지의 과정은 왜 한 거예요? 과선에 총 몇 개 있구나. 그래야 손해본 거, 수학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걸 위한 거예요. 몇 개를 위해. 그 몇 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몇 개. 자, 100개가 지금 주당 있어요. 내가 조사한 나무가 100주래요. 됐죠? 그럼 100 곱하기 100. 지금 10,000개 열려 있구나.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 과중도 조사하고 몇 개 피해봤는지 이것도 조사하고 이게 과실의 기본이에요. 모든 과실 기본. 근데 복분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돼요? 제가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수도 안 돼요. 량도 안 돼요. 주당? 아니, 어느 나무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표본주 5주 표본폭이 선정했어도 이 열매가 그걸 하나의 과실로 친다면 아까 본 이 열매가 1번 표본주 건지 2번 표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복분자는 어떡할까요? 근데 우리 아까 봤잖아요. 뭐가 중요하다? 결과 모지가 중요하다. 결과 모지. 아니, 과실이 안 되는데 우리가 과실 조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보상은 해야 되고 그러면 중요한 거 결과 모지의 손해를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결과 모지, 가지의 피해를 과실의 피해로 만들어주자. 자꾸 환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제 환산. 네. 가지 피해를 조사해서 가지의 손해를 만들어서 과실의 손해로 환산해주자. 자, 이때 이 가지가 어떤 가지? 결과지 아니에요. 결과 모지. 결과 모지가 중요하다. 결과지는 무화과에서 나오죠. 네. 그러면 가지의 피해, 결과 모지의 피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어떤 걸까요?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이 가지 피해를 조사하신다고 봐봐요. 자연재해 조소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가지, 결과 모지의 피해 어떤 걸까요? 일단 죽은 가지가 있겠죠? 가지가 죽었어요. 고사. 또는 가지 피해를 조사하는 방법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하나는 고사한 걸 직접 조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die 죽었어요. 3개 죽었구나. 이런 방법 하나. 나머지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가지의 감소. 즉, 올해 이 과수원에 한 포기당 6개가 기대됐어요. 그런데 지금 재해가 발생해서 가지 피해를 조사하다 보니 살아있는 게 하나, 둘, 셋, 3개밖에 안 돼요. 3개가 감소했네요. 재해로 인해서 3개가 감소했어요. 가지의 감소, 결과모지의 감소, 아니면 직접 가서 죽은 거 세는 거. 둘 중에 하나. 어떻게 편할까요? 둘 다 편하겠죠. 어차피 가서 살아있는 것만 조사하나, 죽은 것만 조사하나, 그쵸? 근데 이 방법을 택하기로 했어요.
6개가 기대됐는데 기대한 가지 지금 살아있는 걸 셌더니 3개예요. 이 방법을 하기로 했어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평년 수확량이 1000이 기대됐는데 수확량이 700이에요. 기대 대비 수확한 거. 300이 감소했네요. 평수미평. 300이 감소했네요. 그쵸? 6개 기대했는데 3개가 살아있어요. 평년 결과모지수.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살아있는 수확량. 살아있는 수확량 웃기지만 살아있는 수확량. 3개가 감소했네요. 왜 이 방법을 택할까요? 왜 가지의 감소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어? 그냥 바로 세버리면 죽은 거 3개 세면 끝나는데 가지 피해.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가지 이 동그라미 친 거 살아있는 가지잖아요. 근데 꽃 한 대에서 5개, 6개 이렇게 송이가 개화가 됐는데 벌들이 뭔가 잘못됐는지 수정이 불량됐어요. 수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열매가 안 열리겠죠. 가지는 멀쩡해요. 살아있어요. 근데 여기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얘예요. 얘 과실. 아니 가지 살아있으면 뭐예요? 열매가 안 되면 얘 손해 인정해줘야죠. 가지 피해로 인해 과실의 손해가 목적이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얘를 조사해야 돼요. 근데 죽은 것만 조사하면 어떻게 돼요? 가지 죽었네. 끝. 얘만 조사하면 얘들 조사가 안 되잖아요. 살아있는 것 중에 얼마큼 열매가 불량이지, 수정이 불량이지, 이거 조사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사를 직접 조사하는 거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지만 살아있는 거 조사해서 그 중에 수정이 불량한 애들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에서 빼줘야지. 수정이 불량한 애들을 살아있는 거에서 빼줘야지. 살아있는 가지 개수 나오죠? 3개. 수정이 불량한 거 개수 어떻게 나오냐고요? 비율을 계산해요. 100개 중에 30개가 수정 불량이네. 30%네. 30%만큼 가지 개수로 만들어줘요. 살아있는 거 3개죠. 지금 하나, 둘, 3개. 근데 그 중에 100개 송이 조사해서 봤더니 30%가 수정이 안 됐네. 0.3, 30%. 그러면 0.9개가 수정 불량인 가지네. 됐죠? 그럼 여기 이제 괄호가 이렇게 되죠. 중괄호. 살아있는 것에서 수정 불량을 뺀 게 진짜 살아있는 거. 오리지널 살아있는 거. 오리지널? 하여튼 진짜 살아있는 거. 됐죠? 네. 오케이. 이게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예요. 수정 불량을 가지 결과 모지의 피해 고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가지의 감소를 조사하기로 했는데 이 이름은 고사 결과 모지수로 하기로 했어요. 감소 결과 모지수 아니고 고사 결과 모지수. 됐죠? 네. 근데 우리 이것도 있었잖아요. 1000 조사했는데 1000을 기대했는데 700이 나왔어요. 그 중에 10%가 미보상이에요. 그러면 1000 마이너스 700 마이너스 미보상 30 이게 수학의 감소였고 얘를 비율로 만들었잖아요. 그쵸? 똑같아요. 자, 기대했던 거 살아있는 거 근데 그 중에 이만큼은 수정 불량이구나. 얘가 오리지널 살아있는 거구나. 미보상 비율이 있어요. 미보상, 고사, 결과모지수. 고사, 가지의 피해가 있지만 결과모지의 피해가 있지만 미보상. 그럼 최종적으로 가지의 감소는요. 수학의 감소가 평, 수, 미이듯 가지의 감소는 기대한 결과모지수, 평년 결과모지수. 살아있는 3개. 그 중에 수정 불량 몇 %니? 30%? 그러면 0.9개 수정 불량 마이너스 계산된 미보상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얘가 가지의 감소예요. 기대를 이제 평년으로 바꾸면 되겠죠. 평년. 우리 다음 시간에 산정할 거. 보험 가입 금액에도 나온 거.
살수미. 됐죠? 네. 핵심은 뭘까요? 여기서 핵심은 얘죠 뭐. 오리지널로 살아있는 거 구하는 거. 살아있는 거 조사하고, 이거 조사는 어렵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가서 세면 되니까. 그 다음에 수정이 얼만큼 불량하지? 수정이 얼만큼 안 되지? 비율 산정해서 그 가지 개수를 만들어주는 거. 세 개가 지금 살아있는데 그 중에 30%는 수정 불량이구나 만들어주는 거. 저게 핵심이죠 뭐. 됐죠? 네. 자, 이제 1단계 끝난 거예요. 배신감 확. 1단계. 여러분, 보험기간이 둘로 나뉘잖아요. 수확 전 종합위험이잖아요. 수확 전에는 종합위험. 근데 수확 개시 후에는요. 2개만 보상하잖아요.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겠죠. 그쵸? 또 뭐가 달라요? 과실의 상태도 다르죠. 이때는 과실이 만약에 피해가 있다? 그럼 수정이 불량한 거겠죠. 근데 이때는요. 지금 수확 개시 후죠. 아니, 수확을 개시했어요. 수확을 시작했다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멀쩡하니까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요. 가지가 죽었든 살았든 상관없어요. 회사 입장에서. 가지가 죽었든 살았든 무슨 상관이에요. 이제 과실 다 수확하는데. 자, 지금부터 이 손해는 뭐예요? 태풍이 와서 확 우수수 떨어진 거. 우박이 와서 다 짓물러 버리는 거. 뭐죠? 수확의 감소. 수확이 개시했을 때 재해가 왔어요. 그때의 피해는 수확의 감소예요. 사실 가지 상관없어요. 이때는. 자, 저 수확의 감소를 어떻게 조사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이거죠. 다시 일로 돌아온. 다 세서 10,000개구나. 그 중에 재해로 인해서 5,000개가 감소했구나. 근데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럼 또 어떡하죠? 어쩔 수 없죠. 가지죠, 가지. 가지로 돌아와야죠. 수확의 감소 비율을 계산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의 피해로 바꿔줘요. 환산해줘요. 수확의 감소 비율을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자, 재해가 딱 왔어요. 자, 이 날짜 기준으로 우리 이렇게 보면 지금 수확이 개시됐어요. 이 시기죠. 재해가 딱 왔어요. 요만큼 지금 수확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요만큼 수확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럼 남은 수확은 얼마일까요? 잔여 수확량 비율을 조사해요. 아직 수확하지 않고 남아있는 거 얼마니? 재해가 온 시점으로 계산해봤더니 예를 들어 70%래요. 이거 왜 계산하죠? 아니, 재해가 왔다면서요. 재해가 와서 재해가 오면 이 시기의 피해는 수확의 감소라면서요. 그러면 아직 수확 못한 게 70인데 여기서 여기는 100일 거 아니에요. 100 중에 30을 수확해서 아직 70 못한 거 수확 못한 거 70이 남았는데 재해가 와서 조사해봤더니 수확을 할 수 있는 게 40%밖에 안 남았네. 얘 이름을 잔여 수확량 비율. 아직 남아있는 거 비율. 얘 이름은 수확 가능 비율이겠죠? 근데 이름이 좀 특이하게 결실률이라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만큼 결실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수확 가능 비율이에요. 수확 가능 비율. 이름을 결실률이라 하는 거예요. 70이 남아있는데 지금 수확 가능이 40%밖에 안 되네. 30% 감소했네. 수확 감소 비율.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지. 수확이 이만큼 감소한 것을 가지 피해. 어떻게 하죠? 우리 이 수확 어디서 해요? 복분자 나무에서 수확할 거 아니에요. 그쵸? 복분자 나무에서. 어떤 나무? 죽은 결과모지에서 열매가 열려서 갑자기 열려서 수확하나요? 아니죠. 살아있는 애들 중에서 특히 오리지널로 살아있는 애들 중에서 열매가 자라서 수확을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자, 오리지널로 살아있는 거 계산해봤더니 5개래요. 이거 얘 무시하시고 오리지널로 살아있는 거 계산해봤더니 5개였어요. 수확 개시 전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열매가 열려서 수확했을 거 아니에요. 자, 수확 감소 비율 30%. 1.5개가 수확 감소를 가지의 피해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구나. 됐죠?
자, 1.5개가 지금 수확의 감소로 인한 가지의 피해를 우리가 만들어줬는데 그 중에 10%는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네 또. 여기다 바로 미보상 비율을 곱해요. 왜? 우리 1000빼기 700이 곱하나 300이 미보상 비율 곱하나 똑같은 거잖아요. 복분자 다 끝났어요, 여러분. 아, 수확 개시 전에는 가지의 감소. 평년 대비 진짜 살아있는 거, 오리지널 살아있는 거 미보상 빼고 평수 미예요, 결국. 개시 후에는 가지가 살아있든 죽었든 얼마큼 수확이 감소했지? 남아있는 양, 잔여 수확량 비율, 수확이 감소한 양, 아니 수확이 가능한 양, 수확이 30% 감소했구나. 어디서 수확해요? 얘에서 수확했잖아요. 오리지널 살아있는 거에서. 바로 곱하면 되죠. 미보상 바로 적용하고. 자, 그럼 개시 전, 개시 후 손해를 다 구했네요. 합산. 끝. 이게 복분자의 이게 안 됨에 의한, 이게 안 되는 거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본 복분자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의한 보상 방법의 특징이에요. 됐죠? 네. 복분자 우리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은 지금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실제 계산은 이 과목에서 해도 충분합니다. 네. 자, 보험금은요. 운주밀감 빼놓고 전부 다 가피자예요. 가피자. 피해를 구하면 되죠? 수확 개시 전과 후의 피해를 단순 합산합니다. 수확 전 종합위험보장 무화과 복분자는요. 각각 구해서 그냥 합산. 끝. 자, 그런데 고사 결과 모지수를 개시 전후 구해서 합산하면 되는데 말이 고사 결과 죽은 가지지만 실제로 수확 개시 전에는 감소, 수확 개시 후에는 수확의 감소 비율을 가지 피해로 그냥 비율로 만들어주려니까 평년. 예를 들어 올해 7개가 기대됐어요. 전체는 아니겠죠. 포기당. 근데 수확 개시 전에 감소한 거 아까 평, 마이너스 살, 마이너스 수, 마이너스 미 해봤더니 3개. 개시 후에 수확의 감소를 가지 피해를 봤더니 0.3개. 그럼 3.3 나누기 7. 끝. 피해율, 보험금, 끝. 복분자 실제 1과목 밑에 있는 내용 보지 마시고 아까 우리 초록색 칠판에서 말씀드린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자, 이번에 무화과 넘어갈게요. 자, 무화과는 또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초 다 보셨죠? 네, 기초 보시고 오신 거예요. 무화과 지금 이 흰색이 기본이잖아요. 그쵸? 무화과 100주 셀 수 있죠. 나무 주간부 딱딱 있어요. 표본주 정하고 표본 주수표 심지어는 똑같이 써요. 적종하고. 자, 5주 앞에 가서 셀 수 있죠. 무화과 크기 셀 수 있잖아요. 심지어 과중도 가능해요. 걔는. 그것도 착과량 이렇게 통째로가 아니라 대추 매실처럼 계단 과중도 가능해요. 다만 과중 조사 안 합니다. 여러분. 그냥 표준 과중으로 제시해줘요. 땡큐죠. 자, 세봤어요. 가능해요. 근데 무화과가 왜 뭐가 문제일까요? 무화과는 여러분 주당 착과수가 100개다 하는 거는 어떤 의미죠? 100개니까 지금 100주에 내가 조사한 100주에 100개씩 이 과수원에 총 달린 열매 수는 10,000개구나. 이거 무슨 의미예요? 100개 있는데 얘가 일주일 뒤에 110개 돼버리면 어떡해요? 2주 뒤에 갔더니 120개 돼버리면 어떡해요? 무화과는 그런다니까요. 그럼 얘가 이게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전체 10,000개 중에 얼마 거두고 얼마 손해보고 우리 막 이거 계산해야 되잖아요. 적종이든 과수든. 아니 어떻게 해요? 그럼 이게 무화과의 특징이에요. 자, 무화과는요. 일반적인 과수 품목들은 영양생장, 생식생장 다 일정한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지가 자라고 잎이 자라고 개화 결실되고 이게 다 시기가 있어요. 결실이 딱 끝나면
꽃이 지고 결실이 딱 끝나면 착과되고 그다음부터는 비대 생장해서 이제 수확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열매가 새로 착과되지 않아요. 근데 무화과는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마디마다 잎이 하나씩 나오고 열매 나오고 열매 나오고 열매 나오고 요걸 잎겨드랑이 엽액이라 하거든요. 여기마다 이래요. 뭐 품종에 따라서 두세 개 자라는 거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 근데 이게 수확을 개시하고도 한 달, 두 달 동안이 이루어져요. 아니 수확을 개시하는 시점이래요. 여러분 수확을 개시한다?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착과되지 않고 비대 생장돼서 다 크고 익어서 이제 수확해서 팔면 되는데 계속 열린대요. 계약자 입장에서 좋죠. 하지만 회사 입장, 우리 입장에서 이거 골치 아프잖아요. 몇 개인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이게 무화과의 문제예요. 과실이 일정 기간 계속 생긴다. 근데 이 시기에 사고가 딱 났대요. 아니 여기 지금 몇 개, 이 몇 개가 최종 몇 개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떡하지? 자, 그래서 수확 전. 자, 수확 전에 아무리 사고가 많이 나도 어떻게 한다? 피해 조사. 우리 저기 수확 감소 보장 했잖아요. 수확 전에는 아무리 사고가 많이 나도 그 사고의 피해, 오리지널 피해를 확인될 수 있는 그 피해가 만약에 착과 피해다 그러면 착과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점, 수확량 조사다 그러면 수확량 확인이 가능한 시점, 즉 수확 직전이었죠. 그때 조사하잖아요. 무화과도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우리 어디서 계속 봤어요? 적종과 수확감소 보장에서 봤죠? 무화과는 수확감소 보장으로 하기로 했어요. 이 뭐래 또? 무화과 과실손해보장인데 그쵸? 자, 무화과는 수확감소 보장이에요, 여러분. 이 시기에 수확 직전에 수확량을 조사하기로 했어요. 아니 조사 안 된다면서요. 지금 과실이 안 된다면서요. 이 시기까지 열린 과실만 세기로 했어요. 자, 요 시기에 현재 스코어 주당 100개입니다. 이건 가능하잖아요. 앞으로 더 열리겠지만 지금 시점 주당 몇 개입니다. 가능하잖아요. 그럼 아까 하얀색이 딱 수확 개시 전까지 끊어버리면 다 가능한 거예요. 과수의 기본이. 그래서 수확량의 감소를 보장하기로 했어요. 자, 우리 무화과 보험 가입 금액 평년 수확량으로 가입한다 했잖아요. 다 연결됩니다. 평년 수확량, 자, 무화과 1000인데, 자, 지금 수확량 조사해봤더니 600이네요. 400 감소했네요. 미보상 비율 10%네요. 40이네요. 평수 및 평으로 피해율 만들어서 보험금 지급하기로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화과는요. 수확 개시 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수확감소 보장이에요. 그 시점 열린 과실수만 기준으로. 자, 수확감소 보장은 우리 과수,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말고 착과량의 감소 보장, 감수과실수 보장 말고 포복자와 기타 과수로 나뉘었죠. 무화과는 이 중에 어떤 것일까요? 기타 과수 방법을 하기로 했어요. 포복자처럼 의무적으로 착과수 조사해 놓고 기준 세워 놓고 이후 손해봤으면 빼고 이거 아니라 사고 발생하면 가서 몇 개니? 이거 셀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몇 그램이니? 이건 제시예요, 표준과중으로. 몇 퍼센트니? 이거 가능하잖아요. 무화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실, 정상 50, 80, 100%. 이거 공장 납품, 이거 팔 수 있는 거 구분 가능하잖아요. 그쵸? 이게 가능해요. 자, 기타 과수 그러면 우리 배운 거 한번 기억을 리와인드 시켜보세요. 어떻게 돼요? 여기. 수확 직전의 수확량. 사고 발생했어요. 뭐 조사해요, 우리? 얘로 가기 위한, 최종 수확량으로 가기 위한 작은 수확량 계산했잖아요. 작은 수확량. 기타 과수. 또 오랜만에 하신다고 또 까먹으시면 안 되죠. 작은 수확량 어떻게 계산했죠? 착과, 낙과, 미보상 주수 수확량. 그쵸? 근데 수확 전에는 낙과는 밤 호두 빼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결국 착과 수확량과 미보상 주수 수확량이네요. 무화과 수확량 그거예요. 무화과 수확량 공식 조사 대상 주수 셀 수 있고 주당 착과수 이 시점까지만 개수로 셀 수 있고 그러면 여기 착과수 나오죠. 과중, 표준 과중으로 제시가 돼요. 가입 과중 아니고 표준 과중으로 제시가 돼요. 할 수 있고 피해 났어요? 착과 피해 났어요? 우리
착과 수학량, 착과수 중에 멀쩡한 거잖아요. 곱하기 1 마이너스 이거. 이만큼을 수학할 수 있는 건데 손해본 거 빼고잖아요. 자, 이만큼을 수학할 수 있는데 피해봤어요? 1 마이너스 착피. 무화과 착과 수학량. 미보상 주수 수학량, 미보상 줄 수 있으면 미주 곱하기 주당 평년 수학량 산출하잖아요. 이게 무화과의 수학량이에요. 수학감소잖아요. 수학 개시 후를 빼버리면. 그쵸? 자, 근데 개시 후도 엄연히 보장기간이 있긴 하잖아요. 아, 이 시기에 사고 나면 어쩌지? 이거예요. 얘 때문에 얘가 과실손해로 온 거예요. 수학 개시 후에 사고 나면. 자, 지금까지 과실은 다 셌는데 이후 과실은 어떡하지? 이후라고 해서 개수가 나오겠어요? 이 밑에는 무화과는 사실 밑에부터 따버리기 때문에 아, 여기까지 수학이 됐구나가 나와요. 밑에부터 순차적으로 열린 거부터 따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자, 그러면 요 이후에 지금 하나, 둘, 세 개는 셌는데 앞으로 얼마가 자랄지 모르잖아요. 어차피 안 돼요. 개수 세는 게. 그럼 뭘로 한다? 얘가 뭐죠? 결과지. 과실이 맺히는 가지. 결과지. 얘 피해를 조사해요. 결과지 피해. 글씨가 이상하네. 결과지 피해. 가지 피해. 우리 복분자도 했는데 뭐 무화과 못하겠어요. 그렇죠? 가지 피해를 조사해서 그래. 그 피해만큼 과실 피해 있겠지. 즉 수학 개시 후에는요. 결과지 피해율을 조사해요. 결과지 피해율. 우리 피해율 우리 너무 잘 알죠? 피해율. 모든 피해율은 피해 나누기 기준. 즉 피해 더하기 정상. 여러분 이건 뭐 누워서 떡 먹기잖아요. 그렇죠? 피해. 어떤 피해래요? 가지 피해래요. 결과지 피해. 피해 결과지. 피해 결과지. 다예요. 피해 결과지. 자, 피해 결과지 어떤 걸까요? 태풍, 우박, 강풍으로 인해 특정 이종으로 인해 딱 왔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우박 맞아서 가지가 부러지거나 태풍으로 부러지거나. 그쵸? 가지 피해 있겠죠? 아, 고사 결과지. 그놈의 고사. 얘만 구하면 땡인가요? 우리 아까 복분자에서 했어요. 아니 얘는 지금 고사했대요. 고사 결과지. 10개 끝. 근데 얘는 안 고사했어요. 살아있어요. 미고사예요. 미고사. 살아있어요. 미고사. 정상고사와 미고사 같이 용어를 쓰다가 정상고사란다. 정상과 미고사 같이 용어를 쓰다가 미고사로 용어 통일됐어요. 멀쩡하잖아요. 근데 과실이 여기 요거 좀 이상한데? 요거 이상한데? 착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미고사, 착과 피해. 우리 아까 복분자에서 결과무지는 살아있지만 수정이 불량한 애들 똑같은 원리예요. 가지는 멀쩡히 살아있어요. 근데 여기 착과가 안 돼 있어요. 착과 피해율. 근데 이때 이 착과 피해율은요. 우리 정상 50, 80, 100%로 아 요만큼 멍들었네. 이만큼 이거 못 쓰겠네. 이거 다 폐기 처분해야 되겠네. 착과 피해 구성률과 착과 피해율은 다릅니다. 얘는 착과가 안 된 거예요. 말 그대로. 과실이 아예 열리진 않은 거예요. 얘 어떻게 하는지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시될 거예요. 이건 이 과목에서 말씀드리고 아 고사한 거 10개 미고사한 거 5개 중에 착과 피해율 10% 0.5 끝. 물론 고사가 조금 세부적으로 나뉘죠. 그건 나중에 하시고 나누기 피해 나누기 정상 끝. 결과지 피해율. 자 그러면 수학 개시 전에는 평수 미평으로 피해율 수학 개시 후에는 결과지 피해율을 기준으로 피해율 무화가 다 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꾸 뭘 생각해 보세요. 그쵸? 자 결과지 피해율 수학 개시 후에 결과지 피해율을 구했는데 이 시기에 가지 피해율을 구했어요. 30% 나왔어요. 30%를 다 인정해 주면 되나요? 지금 언제 사고 난 거예요? 수학을 개시했대잖아요. 개시하고 이만큼 수학을 하고 있는데 이때 사고 났어요. 근데 가지 피해 조사해 봤더니 30%래요. 이 30%를 다 인정해 주면 어떻게 돼요? 이미 수학 멀쩡한 거 개시했는데 얘한테도
손해를 보상해주는 셈이 되잖아요. 아니, 아직 남은 거, 이 멀쩡한 건 수학 다 끝났고 얘는 피해 없는 거잖아요. 남은 양 중에 가지 피해율, 맞아요. 자녀 수확량 중에, 자녀 수확량 비율 중에 자녀 수확량 아직 수확 안 한 거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 봤더니 60%예요. 근데 그 중에 가지 피해로 인해 가지 피해 30%네요. 결과지 피해율 30% 이거예요. 이거 반영 안 해주면 전체 다 30% 피해 입은 거로 되잖아요. 그쵸? 하나 더 반영해 주죠? 뭐예요? 여러분, 농작물 재해보험 제가 기초 과정에서 말씀드린 건데 가장 큰 피해율은 얼마? 100%. 과실이 10,000개 있는데 11,000개 손해날 수 없다 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피해율이 100%예요. 근데 만약에 수확 개시 전에 20% 피해율 평수미평으로 산정이 됐대요. 그럼 개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피해율은 80%. 그쵸? 그럼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1 마이너스 수확 전 피해율. 20% 뺀 나머지 80%를 한도로 80%보다 피해율이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한도로. 남은 수확량의 가지 피해율만큼 이게 무화과 여러분 다 해버렸네. 평수미평 아시고 수확 개시 후 피해율 아시고 다 해버렸어요. 됐죠? 자, 지금 이게 이 과목 계산보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면 계산 너무 편해요. 얘가 어디 갔나요? 여러분 이렇게 그려 놓으세요. 네. 자, 수학 개시 전 수학감소 보장이다. 개시 후가 없으면 그냥 수학감소 보장이구나. 그 중에 기타 과수구나. 제가 계속 참달의 예시 들었었어요. 수확량 조사하는구나. 수학 개시 후, 수학 전 피해율 뺀 것을 한도로, 그 피해율을 한도로 남은 것에서 가지 피해율만큼이구나. 됐죠? 자, 근데 복분자하고 좀 차이점 느끼셨어요? 복분자는 개시 전 고사, 개시 후 고사 합쳐서 마지막에 평으로 나눠서 피해율을 한 번 계산했죠. 근데 무화과는 바로 피해율, 이게 아니네요. 바로 피해율, 여기도 피해율 합산이에요. 왜 그럴까요? 무화과는 보장 방식이 달랐잖아요. 평수미평. 여기 피해율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도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됐죠? 네. 근데 여러분, 이번 강의에서 가장 큰 목적이 보험금의 종류, 복분자, 경작불능, 과실손해, 무화과, 과실손해, 나무특약은 생략할게요. 두 번째, 이런 특성으로 인해 이렇게 보상 방법, 기상천외한 방법을 만들어냈구나. 이해하는 거. 세 번째가 뭐였죠? 이 과목에서 우리가 그래서 뭘 공부한다는 거지? 무화과부터 볼까요? 무화과 뭐 하겠어요? 이 과목 가시면 수학 개시 전에 수확량 조사예요. 수확량 조사. 몇 개니? 몇 %니? 착각 피해 구성률. 수학 개시 후에는 뭐 하겠어요? 결과지 피해율 조사예요. 얘 왜 조사 안 하냐고요? 얘는 공식에 딱 대입하면 나와요. 제가 나중에 이 공식 암기 팁도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네. 공식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암기할 것도 안 돼요, 이거. 결과지 피해, 얼마만큼 가지 피해 받는지 조사예요. 수학 개시 후에 조사 내용이에요. 자, 복분자, 수학 개시 전에 뭐 조사할까요? 복분자. 지금 몇 개 살아있니? 포기당. 그 중에 수정 불량한 거 몇 개니? 300개 중에 150개 수정 불량이구나. 이거 조사하는 거예요. 끝. 개시 후에는 뭐 조사할까요? 얼만큼 수확이 감소했니? 지금 남아있는 수확량이 50%인데 얘 공식에 집어넣으면 나와요. 무화과처럼. 지금 결실률이라고 읽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수확 가능한 게 30%구나. 수확 감소 20%구나. 얘 조사하는 거예요, 얘. 몇 개 중에 400개 중에 수확 가능한 거 200개구나. 이거. 조사 방법은 굉장히 심플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온주밀감하고 오디도 1시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너무 쓰러지실 것 같아서 그래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온주밀감, 오디, 종합이용 과실손해보장 마저 1과목 스타일로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